우선 최근에 이제 의원님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예, 그 화제가 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그래서 저도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느냐, 뭐 못 들었다, 뭐 네. 심지어 그러면 이게 자작극이라는 거냐? 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 끝나고 네. 의원들한테 쭉 이제 인사하는데 네. 저 장면 나오네요. 아, 예. 그런데 가까이 왔을 때 가면서 이게 나오나요? 김 의원님하고 저 맨 앞에. 지금 나오네. 자, 악수를 하고 자, 저기서 이제 그만두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예. 악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그 썼죠. 저기 그 장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스톱 정지 화면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예. 종편에서 계속 여기 많이 나왔나 보는데. 근데 짧은 순간에 보니까 이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 건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 저한테 인사할 줄도 몰랐는데 뒤에서 저한테 김영민 의원 오랜만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걸었어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저렇게 악수를 한 것이고 그 얼결에 좀 하셨네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저도 오랜만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 정도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 두셔야죠라고 그 뒤에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저 때예요. 저 때 뭐 이제 자작극이냐 마냐인데 그거 제가 자작극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다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만 두시라는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수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 뭐 할 말을 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뭐 그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 네. 주로 그런 보도를 또 삐딱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네. 저런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저희 이제 지역 당원에서 지역 그 위원회에서도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저희는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관된 흐름하에서 저에게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권유할 수 있는 뭐 일맥상통한 일관된 행동을 저는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얘기하고 뭐 혼자 틀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개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지지층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후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별별 뭐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일단 후원금은 진작에 다 찾기 때문에 후원금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뭐 무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안부 인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정치인들끼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유였고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제 그만 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저것과 관련해서 뭐 저의 뭐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등등등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에 10분의 1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한번 분노해 주시길 바라요. 대통령한테 저 말했다가 막 분노하고 저 당내에서 저한테 별 이상한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그 기준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의 10분의 1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분노를 해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돼갖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앞에서 말하건 뒤에서 말하건 일관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근데 정부는 한마디도 비판 못하면서 비판을 한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 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민주당의 뭐 싸잡아서 비난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그 잣대가 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걸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죠?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제 공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고민도 있긴 했지만 공개를 한 이유가 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어쨌든간 대통령의 면전에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이라 뭐 이 정부 또 보복 잘하니까 이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거는 뭐 뻔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압수수색 하겠죠. 뭐. 네. 근데 보복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왜 보복 당하는지는 알아야 제가 이런 말해서 보복 당하는 겁니다라고 알리긴 해야 이게 뭐 저도 보복 당할 때 얻어 맞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덜 아프기라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알아야죠. 혼자만 지금 보면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아니 이런 고마운 충고를 뭐 이런 표정. 응? 그래서 아니 국민들한테 또 알리셔야 되는 거고. 저때 뭐 주변에서 뭐 다른 의원들한테 아마 저기 들었냐라고 취재를 또 일부 언론에서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못 들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때가 국민의힘이 계속 박수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장내가 시끄러워서 못 들었을 수는 아니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봐도 잘 안 들을 수가 없긴 해요.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이고 네. 뭐. 근데 뭐 당사자가 들었으면 뭐 충분히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도 예.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째려봤네. 네, 이제 인사하고 갈 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모르죠. 뭐 저 원래 또 이렇게 뭐 한 말도 또 아니라고 워낙 또 막 그러고 이래서 그렇죠. 우리는 맞아. 또 다르게 들렸다 뭐. 네. 이럴 수도 모르고.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 그만 두셔야 된다라는 거는 뭐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를 다시 만나셔서 제가 그 앞에서 또 굉장히 예의 바르게 왜 그만 두셔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가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못 들었고 다시 듣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저랑 만나시면 됩니다. 밤새도록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만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요. 예, 들을 준비만 돼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귀만 열어두신다면. 사실 뭐 저희 지금 조금 농담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헌정사로 봐서 참 불행한 일이죠. 이제 2년도 아직 안 됐는데 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이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기억하고 또 공안 통치들을 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 정치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아예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이 세력들과 어떻게 저희가 정치를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서 정치를 복원하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정치 복원은 해야죠. 우리가 거대 야당이니까 우리도 정치를 복원할 뭐 의무나 책임감은 있지만 그 방식이 선우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회가 권한을 충분히 다 행사해서 이 정권의 잘못한 점들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정치를 복원시켜야지 복원해 주세요 애걸복걸하는 게 정치 복원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는 이제 뭐 촛불 시민 세력, 촛불 시민들 사이에서도 퇴진이냐 탄핵이냐 뭐 한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탄핵 분위기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시민사회 쪽에서는 아예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도 그 공식 구호가 탄핵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탄핵까지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또 뭐 이걸 뭐 어떤 선거 불복종, 뭐 대선 불복, 뭐 이런 이제 또 일각의 비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조금 퇴진, 퇴진을 요구한다 이런 구호를 또 외치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퇴진을 요구했던 마음과 탄핵을 요구하는 마음은 사실은 매한 가지인데 네, 마음은 같죠. 네, 이제 퇴진을 요구했던 거는 그래도 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라라는 거를 먼저 좀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정권과 이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먼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강제로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퇴진이냐 탄핵이냐를 뭐 제가 이제 발언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대선 불복이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대선을 인정하니까 퇴진과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선을 불복하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퇴진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하니까 그 대통령이 잘 못할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우리 헌법상 합헌적인 수단을 저희가 권유하고 제시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지금 저 촛불 집회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뭐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나가고는 있습니다. 좀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발언은 한 세네 번 했나 그런 것 같은데요. 발언 안 하더라도 이제 자주 나가긴 했습니다. 혹시 뭐 밤길 조심하라 뭐 이런 뭐 협박성 문자나 이런 건 안 받으세요? 뭐 협박성 문자도 있고 욕설 문자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좌표 찍혔나 뭐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응원 문자들도 많이 오시고 대신에 이제 저희 가족들도 한 번씩 걱정하던데 뭐 이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는 뭐 저희 신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갈 때 이제 혼자 가지 마라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